저는 그래서 부동산이 네. 떨어지는 거라고는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, 그 당시에. 그래서 선배들 같은 경우에 지금 저희 대표님이라든지 위에 계신 선배들이 그 부동산 기자로만 거의 10년, 20년 가까이 이제 일하시던 분들이 저희가 막 기사를 쓰면서 어디가 오른다는 얘기를 쓸 때마다 야, 너네 부동산 이렇게 항상 오를 것 같지? 라고 하시면서 이거 이렇게 나중에 떨어진다, 무섭게 떨어진다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. 아, 선배님이? 네, 선배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에이, 뭐 떨어지겠어. 장기 우상향이지. 이러면서 어차피 뭐 어느 지역을 가도 다 오르니까 기사 쓰기도 편한 거예요. 그래서 뭐 지금 수요 공급이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되게 기사 쓰기 되게 편한 거예요. 어떻게 보면은 상승장이었기 때문에 맨 처음 이제 부동산도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좀 더 빨리 기사를 익히게 되는 게 아니었을까. 만약에 요즘 같은 시장에서 처음 기자를 하게 됐으면 너무 어렵지 않았을까 싶어요. 지금 기사 쓰는 내용이. 예. 뭐 예를 들면은 뭐 송도 대표적으로 이제 급락한 지역이잖아요. 모두 다 집에 대해 관심이 있으니까 댓글이 되게 많이 달리는데 여기는 3억이 적절하지. 약간 이런 댓글들이 기본으로 달리고 거래량 자체가 별로 없잖아요. 네네. 올해 뭐 서울에서 하나의 구 안에서만 100건이 안 넘어간대요. 그 말인즉슨 단지 하나에 한두 건 정도 됐다는 얘기인데 최근 딱 지난주에 이제 여의도의 시범 아파트를 제가 다녀왔었거든요. 그 지역이 이제 재건축 단지, 이제 지어진 지 한 50년 넘은 단지인데 이제 딱 확정이 됐다. 서울시에서 신속통합기획이라는 어떤 빠르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게 됐다고 어떻게 보면 이제 호재인 얘기인데도 가시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여기 단지 지금 1,500가구인데 올해 2건 됐어요. 2건 거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. 근데 지금 모든 단지 상황이 다 그런 사례인 거예요. 근데 이제 웃긴 거는 매수하시려는 분들은 그 하락한 거래를 가지고 기준으로 삼다 보니까 요 정도 선 아니면 안 사요라는 분위기고 근데 팔려는 분들은 사실 그 정도 금액에 팔 생각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안 팔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래가 안 일어나고 있고요. 그리고 거래된 사례들을 하나씩 살펴보게 되면은 다 그거예요. 이제 인근에서 막 이렇게 엄청나게 새 아파트가 입주하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 아파트를 사놓고 이제 입주하는 시점에 맞춰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 팔고 나가야지 라고 했던 그분들이 급하게 팔아야 되는 거예요. 왜냐면은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기존에 살던 오래된 내 집을 팔고 이제 새로운 지어진 집을 살려고 잔금을 치르려고 이렇게 팔아야 되는데 이게 지금 금리 때문에 급격하게 하락한 장에서 안 팔리니까 몇 억씩 폭락해서 팔렸다는 그 사례들이 다 전부 그런 사례였거든요. 그러니까 최근에 뭐 8억 폭락, 광교라든지 뭐 양주, 뭐 아니면 수원 영통 뭐 이런 거 등등 해가지고 고덕도 그렇고 거의 서울의 수도권에서 7, 8억씩 폭락했다는 것들은 일시적 2주택자가 세금을 조금 피하려고 했던 사례가 많았다. 그러니까 며칠 전에 정부에서 규제를 또 이제 완화했잖아요. 조정대상 지역을 다 푸는 몇 개 지역을 빼고는. 요 다음에 시장은 또 이제 어떻게 달라질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문재인, 윤석열이 못했던 거를 파월 형님이 다 하셨다 라고 하시면서 푸틴이 다 했다. 약간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그러니까 결국에는 금리 때문에 다 이렇게 영향이 미쳐진 상태니까 내년까지도 이제 그 금리가 지속이 된다고 했을 때는 사실 내년까지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동시에 그치만 또 이제 규제를 완화되는데 어떻게 될까? 라면서도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. 강남 대치나 서초 반포 같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금리 인상의 영향을 받지 않는 지역이다라고 얘기가 나오잖아요. 대치나 반포는요? 네, 왜냐면 15억 이상이 넘어가니까 애초에 대출이 안 되기 때문에 어차피 뭐 금리 인상에도 영향이 없는 곳이나 다름없지 않냐?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. 막상 가보니까. 그쪽은 학군지잖아요. 그러니까 전세로 들어오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. 당연히 그렇죠. 그래서 세입자도 근데 전세를 올 현금을 가지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안 계시고 사실상 대출을 받으셔야 되는데 이 대출을 받고 들어올 때 일단 또 금리가 올라가죠.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존에 내가 갖고 있던 집을 뭐 전세로 내놓던지 해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새로운 전세로 가는 식으로 보통 강남 3구의 학군지로 가시잖아요. 근데 지금 내가 뭐 예를 들면 마용성에 있는데 강남이나 서초의 파락군 근처로 전세로 들어가려고 상황인데 기존에 있는 내 집에 있는 전세가 안 나가고 뭐 집이 안 팔리고 이런 상황이니까 이렇게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더라고요. 그러니까 강남은 영영 고고하게 그냥 완전 분리된 시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도 어렴풋하게 했었는데 막상 보니까 이렇게 되게 연쇄적으로 더 하급지가 안 팔릴수록 상급지도 그대로 영향을 미치더라. 그러니까 이런 걸 제가 좀 시장을 다니면서 직접 몸소 배웠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전세를 생돈으로 다 들어오는 사람이 없으니까 금리 여파가 있다는 거죠. 네, 그렇죠. 네. 이렇게 간단하게 말하면 그리고 이제 워낙 다양한 시장 지역을 다니시니까 이제 봤을 때 느껴지는 게 정말 어떤 급매물 거래만 있고 웬만한 거래는 없으니까 실거래 자체는 되게 낮게 찍히지만 그걸 그 가격까지 하락한 거라고 볼 수 있을까?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이 듭니다.
그래서 지금 타이밍을 오히려 매수 타이밍이라고 보시는 그 중개사분들도 계세요. 지금 이렇게 시세 내려왔을 때 금매 잡아야 된다. 금매만 찾는 분들도 좀 계신다고 하시더라고요. 이 와중에도. 그러면 이제 앞으로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보시나요? 워낙 그래도 저는 그거 무시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. 계속 그 현장에서 현업에서 그거를 또 워낙 다양한 전문가분도 만나시고 또 계속 지금도 그러니까 글만 쓰시는 게 아니잖아요. 현장 계속 취재를 하시니까 그 생생한 분위기를 느끼실 수 있을 거고. 사실 진짜 저는 지금 이 직업이 정말 만족스러운 게 평일에도 연차를 내지 않고 임장을 갈 수 있다. 이 어떻게 엄청난 강점인 것 같은데 감히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또 이것도 사실 제 의견이 아니고 이제 제 들은 의견을 종합을 하자면 내년 초까지는 일단은 지금 이렇게 보합 내지는 약간 소폭 하락?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급매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올해 하반기에 좀 입주 물량이 많았었던 수도권 지역들에서 일시적 2주택자 분들이 급하게 처분해야 되는 건 때문에 이제 이렇게 나왔던 사례들이지 이제 이게 소진되면 사실상 진짜 아예 거래가 끊길 것 같거든요. 내년엔 더 심하지 않을까 싶어요. 사실 거래가 끊긴다. 예, 정부에서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완화책을 냈다고 했잖아요. 10월 달에는 대출 규제 완화를 냈고 또 지금 조정 대상 해제를 냈는데 실산 현장에서 하시는 말씀이 대출 규제 완화책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지금 빚을 내서 집을 사라는 의미잖아요. 근데 지금 집값이 떨어지는데 누가 빚 내서 집을 사냐 약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. 거기다가 금리가 높은데 그쵸, 저금리 때 상승장 때 통하는 얘기지 지금 그 정책이 과연 유의미한가라고 했을 때 별로 유의미하지 않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, 현장에서는. 저는 같은 이유로 내년 상반기까지도 이 금리가 한 번 더 인상폭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그게 어느 정도 지속이 될 거니까 제 생각에는 2023년 말 그때까지는 조금 이런 상태가 지속될 것 같고 내년 하반기 정도의 기회를 계속 노려보시는 게 어떤가. 그리고 이제 금리가 높으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빚을 못 갚고 경매에 나오는 물건들이 진짜 많잖아요. 그래서 지금 이제 고금리에 빚을 못 갚아서 경매 시장에 나오는 물건들을 좀 유심히 보시고 내년도에 한번 경매에 더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어떤가. 저처럼 상승장 저금리 때 낙찰가율 높게 해서 받지 마시고 내년쯤 받아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알겠습니다. 네,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이상 우리 땅집고의 전현희 기자님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봤습니다. 네, 마치겠습니다.